지난 2009년 찬반 논란 끝에 5만 원권이 발행됐습니다. 한국은행으로 돌아오는 돈의 비율을 환수율이라고 하는데요. 발행 이후 계속 올라가던 5만 원권 환수율이 지난해 50%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심각한 5만 원권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시중에 풀린 5만 원권은 무려 40조 원에 달하는데 문제는 이 돈이 돌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김대영 기자가 5만 원권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취재해봤습니다. 요즘 시중은행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5만 원권입니다. 찾는 사람은 많은데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많이 부족하겠죠. 5만 원권만 들어가서 찾으실까? 옛날에는 100만 원, 500만 원 찾을 거면 1000만 원 그냥 한 번에 찾고 그런 비율이 늘어나서 5만 원권 부족 현상은 지역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곳 울산이 대표적입니다. 은행 현금 지급기에서 5만 원권이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울산 지역의 한 금융기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예 현금 인출기에 5만 원권 지급이 안 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5만 원권이 저희가 없어가지고 못 넣어요. 안 넣어요. 다른 은행도 5만 원권 출금 불가라는 문구를 현금 지급기에 붙여놓았습니다. 다들 5만 원권이 부족해 쩔쩔 매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5만 원짜리 위주로 찾아가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5만 원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청구를 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반 시민들은 아예 5만 원권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만 원짜리? 여기는 오래전부터 5만 원이 지리긴 잘 안 나와요. 없어요. 고객 많이 찾을 때는 불편하죠. 아무래도. 지역 재래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5만 원권을 내는 사람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5만 원권이 몰라요. 많이 안 들어요. 5만 원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전에는 몇 달 전에만 해도 전 5만짜리 나왔는데. 많이 나왔는데. 5만 원권 발행 개시 행사를 갖고 5만 원권은 찬반 논란 끝에 지난 2009년 처음 발행됐습니다. 지난해까지 5년 동안 40조 원어치가 발행돼 전체 발행 잔고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행된 5만 원권 가운데 한국은행으로 돌아온 비율을 뜻하는 환수율은 줄곧 상승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처음으로 13%포인트가 급락했습니다. 신규 발행액 7조 9천억 원 가운데 4조 원 넘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역별 편차도 컸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25%로 가장 낮았고 대구, 경북이 26.7%, 경기 30%, 대전, 충청이 43%였습니다. 이렇게 시중에서는 5만 원권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원인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환수율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5만 원권 발행을 주도했던 한국은행은 5만 원권 부족 현상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 작성하면서는 왜 환수율에 목매다는지 참 경제적인 의미가 없는 환수율에 달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속상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3만 원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30만 원 이상은 소수였습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1인당 평균 보유액은 8만 4천 원, 5만 원권은 2명당 1명꼴로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금을 많이 안 갖고 다니시네요? 예. 왜 그러시죠? 우선은 대부분 요즘 카드 결제를 많이 하니까 현금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고요. 그럼 평소에 얼마 정도 갖고 다니세요? 한 3만 원 정도? 해서 5만 원. 그럼 5만 원짜리 이렇게 많이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거의 안 찾아봤어요. 있으세요? 네, 안 찾아봤어요. 아, 왜요? 쓸 일이 별로 5만 원권은 쓸 일이 없어서. 시중에 풀려있는 5만 원권의 규모는 3, 4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1인당 약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어야 정상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계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5만 원권을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이 됩니다. 서울의 한 금고 판매점. 아침부터 배달 준비에 분주합니다. 사무실도 있고 이제 개인 집도 있고 그렇죠. 요즘은 도둑을 막는 방도 금고가 인기입니다. 이중 잠금 장치에 강철 소재로 무게가 600kg이 넘습니다. 이중이네요, 그러면. 이런 데다가 하셔야지 일반 내화가 금고에다 하면 돈 안에 우리가 있어요. 방도 금고가 팔려나가는 곳은 이른바 부자 동네입니다. 평창동, 성북동, 강남으로 도곡동, 역삼동, 압구정동, 의사, 변호사 사업하신 분도 계시고, 권력층에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금고는 집안에서도 은밀하게 놓여집니다. 진열장 같은 거에다가 짜가지고 그 진열장 안에다가 넣는다던가, 거기다 이제 뭘 씌워놓다던가 그렇게 했습니다. 금고 구매자들이 특히 신경을 쓰는 건 보안입니다. 남들이 자고 그럴 때 좀 늦게 오라는 그런 분도 계세요. 금고 같지 않게 뭘 씌워가지고 온다던가 그렇게 주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부유층들의 금고 속에는 뭐가 있을까? 금고제가 잠겼다고 해가지고 가서 열어달라고 해서 열어봤는데요. 열고 났는데 보니까 안에 그 정도가 5만 원권 지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금융권에서는 시중에서 사라진 5만 원권이 대부분 부유층들의 금고나 장롱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한테 교환을 오거나 들고 오면 돈을 이렇게 쌓아다 보면 밑에 부분 돈은 막 이렇게 진 물려 있어요. 들러붙던가. 그런 경우를 보면 아 이거는 금고에서 나온 돈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지난 2009년 5만 원권의 등장으로 거액의 현금을 보유하거나 전달하는 게 매우 쉬워졌습니다. 1억 원은 5만 원권 다발 2개로 무게는 2kg도 안 됩니다. 와인 2병이 들어가는 작은 상자에 32다발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1억 케이크 상자에는 3억 5천만 원이나 담깁니다. 가정용 금고라면 5만 원권 20억 원 이상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에 5만 원권 환수율이 뚝 떨어진 이유로 정부의 전방위적 세금 추징을 지목합니다. 2013년도부터 세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의도가 진짜 강하거든요. 모든 걸 다 추징하니까 규모가 크든 작든. 지난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액 자산가들은 이자 소득을 줄이기 위해 은행에서 뭉칫돈을 빼냈습니다. 5개 시중은행의 10억 원 초과 예금은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1년 전보다 17조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또 금융정보분석원이 2천만 원 이상 고액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 국세청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현금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걸 찾을 때마다 은행에서 국세청에 통보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미리 5만 원권을 인출해 놓으면 그걸 다시 입금하지 않고. 5만 원권 환수율은 지난해 초 계속 올라가다 관련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던 4월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은행에서 5만 원권이 사라진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작년 5월부터 5만 원짜리 안 나왔다. 지난해부터 부자들 사이에선 이른바 3계명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비싼 물건은 당분간 사지 않고 부득이할 경우 현금을 쓰고 절대 현금 영수증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웬만하면 카드를 안 쓰고 현금으로 다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카드 관련해서는 이제 소득까지 파악이 되고 하니까 내가 1년에 쓰여지는 용도가 결국 내 종합소득세가 한계가 되는 부분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내 소득을 줄여야 하니까
물건을 살 때뿐만 아니라 서로 돈을 주고받을 때도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돈은 캐시로도 받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갚을 때, 다시 그 상환을 할 때, 현금으로 준비했다 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죠. 자녀에게 현금 증여나 상속 목적으로 아예 금고를 사주는 부모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부모가 자녀한테 선물을 해요. 매번 찾아갈 때마다 현금으로 주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보통 3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수술비를 대폭 깎아주겠다며 현금 결제를 노골적으로 유도합니다. 350만 원 정도 나오세요. 50만 원 넘게 가시고. 현금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떠세요? 하나도 안 움직이고. 악기나 가구, 전자제품 같은 고가 제품을 파는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을 낼 경우 많게는 20%까지 깎아줍니다. 710만 원 정도 현금으로 하시면 이제 DC를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카드 결제는 과세를 피할 수 없지만 현금 거래는 얼마든지 감출 수 있습니다. 또 임대료와 고액 과외비 같은 잘 드러나지 않는 소득, 유흥업소, 도박장, 사채와 같이 떳떳하지 못한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돈다발 형태로 유통됩니다. 이른바 지하 경제입니다. 5만 원권은 그거에다가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요즘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사람들, 이 계좌 송금하고는 다 나오잖아, 내역이.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운반하는 거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지. 이미 크레딧 카드가 있었고, 전자이체가 있고, 온라인 뱅킹, 그다음에 요새 스마트폰 뱅킹, 폰 뱅킹, 소액 결제, 무수하게 그 많은 결제 방법이 있는데, 누가 고액 화폐를 좋아하느냐? 뇌물 받는 사람, 또는 상속 증여세 회피하고 싶은 사람, 전부 지하 경제로 들어가는 것들 아닙니까? 국민들의 편익과 화폐 발행 비용 감소라는 이유로 발행된 5만원권. 하지만 꼬리표가 없는 5만원권이 지하경제로 흘러들 것이라는 발행 당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라는 현 정부의 정책 목표와 달리 지하경제가 활성화되는 역설적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세 세수 부족분은 8조 5천억 원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였습니다. 캐시 이코노미, 즉 현금 경제는 지하 경제와 밀접합니다. 지하 경제가 확대되면 세수 부족에 따라 재정이 악화되고 다시 세금이 오르고 또다시 지하 경제가 확대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지혜롭게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취재 8K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지난해 12월 13일자 취재 파일 K 및 16일자 뉴스토크 오늘의 현장 프로그램에서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브레인시티 사업은 삼성전자 산업단지의 배후 도시가 아니라 성균관대학교 이전과 관련되어 기획된 사업이며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은 사업 주체인 성균관대학교로부터 사업 개발 권한을 위임받은 민간 사업 시행사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평택시의 책임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처럼 표현된 것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평택시는 이 사업에 자금 조달 의무는 없으나 그동안 기반시설 설치 지원과 지방재정법규 및 판례 등에 따라 시행사에서 담보 제공을 해올 경우 분양 확약 보증을 해주기로 하는 등 사업 촉진을 위해 일관성 있게 노력해왔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